자, 삼각형의 외심을 공부하기로 하죠. 자, 삼각형의 외심은 고등학교에서 도형을 공부할 때 이 외심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외심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머릿속에 잘 저장해 놓읍시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 하면 삼각형의 외심이니까 삼각형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삼각형에서 이렇게 삼각형의 외심이 뭐냐? 이러면은 그 이름이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 각변의 수직 이등분이죠.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자, 그래서 각변의 수직 이등분 두 개만 결정되면은 나머지 한 개는 자동으로 결정되죠. 그렇죠? 자,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외심이랬죠. 그죠? 자, 이 원과 같이 결부시켜 보면은 이렇습니다. 삼각형이 이랬으면은 외접원이야. 삼각형의 외접원이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이래서 삼각형의 외심 이렇게 되죠. 자, 삼각형의 외심,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 중심까지 이은 게 뭡니까?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렇죠? 반지름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자, 그런데 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명확하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원과 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형 자체에서 이래 나오면은 외심이라 하면은 꼭지점에서 외심까지 그리는 반지름으로서, 외접원의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아 하는 것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름은 삼각형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하면서 꼭지점에서 외심까지 그리는 동일하다.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 그렇고, 세 꼭지점에서 외심까지 그리는 같아.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같아. 그렇죠? 그리고 SAS 합동이라 했는데 이 두 개가 어떻습니까? 합동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 자체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인데 길이가 같잖아. 길이가 같으니까 하나 S가 됐죠. 그죠? 자, 이 두 개를 보는데 S 됐죠. 그리고 여기 이거는 공통이죠. 공통. 이 삼각형의 높이, 그지? 공통이지. 그래, S 됐어. 근데 이 사이각이 직각으로 같죠. 그래서 SAS 합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 이 두 개는 합동이라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심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각으로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 하는 내용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삼각형의 외심을 활용해 보기로 하죠.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죠. 그죠? 중심이 외심인데, 이때 이름은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꼭지점에서 외심에 이르는 거리는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죠? 자,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 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각이 AA 같죠. 각이 BB, CC 같잖아. 자, 여기에서는 원에서 그려진 삼각형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일반 삼각형에서 그 내용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은 ABC라는 삼각형이 딱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름은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되죠. 그리고 꼭지점에서 외심에 이르는 거리는 반지름으로 같죠. 그죠? 자, 그런 내용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서 A 같아. B 같아. 왜?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C 같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봅시다. 특징이 어떻습니까? A 두 개죠. B 두 개죠. C 두 개죠. 그래서 2A 플러스 2B 플러스 2C는 180도 되죠. 그죠? 삼각형의 네 가지 합은 180도니까. 자, 그런데
각각이 두 개씩 있는데 한 개씩 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렇죠. 대표 한 개씩 더하면은 90도 되는 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여기에서 꼭 지점에서 이렇게 쭉 외심까지 왔다가 끝까지 연장선을 꺼. 그럼 이렇게 쭉 연장선을 껐을 때, 그때 봅시다. 이때 이 각은 이 삼각형의 외곽이 되죠. 그죠? 그래서 A니까 2A 되겠죠. 쭉 껐을 때 이 삼각형의 이건 외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B가 되겠지. 그러면은 BOC 이 각은 이 A의 어떻습니까? 2배 되죠. 그죠? 2A 플러스 2B니까. 자, BOC는 2A 플러스 2B니까 2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 2배 되죠. 그죠? 자, 이게 삼각형의 외심의 중요한 성질이죠. 자, 그럼 이렇게 삼각이 주어졌을 때 이게 외심이야. 외심이 A가 주어졌으면 여기는 2A가 돼. 자, 이 내용을 기억을 하되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같이 떠올라야 되죠. 그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죠? 그렇죠? 공부 잘하는 방법은 성실하고 겸손하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금 전에 이 외심을 설명할 때 원에서 설명하고 또 삼각형에서 설명하고 이름이 뭐냐 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하죠. 그죠? 자, 여러 번 설명 앞에서도 설명했을 거야. 자,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하는데 그때마다 귀담아 듣고 하면은 그 내용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죠. 그죠? 각인이 되어서 자기가 외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상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보기만 하면 외워진다고 타이틀을 심었잖아. 그래서 여러 번 반복 설명을 하면서 보는 학생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선생님이 마음을 알고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면은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외심을 들었다 하더라도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지나고 난 뒤에 금방 까먹죠. 그죠? 설명이라면 또 모르죠. 그죠? 문제 답하면 또 앞에 또 살펴보고 알고 또 문제를 풀고 하잖아. 그렇지. 머릿속에 각인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안 풀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야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해서 점점점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을 기억을 못해서 찾아가야 다시 기억 풀고 기억시가 또 풀고 이러면은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좀 더 성실을 하고 좀 더 뭡니까? 겸손하게 설명한 내용을 또 듣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 효율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겠죠. 자,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이 있다면은 이때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했죠. 그죠? 삼각형의 내부에 외심이 위치한다는 거, 각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데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그림의 원과 더불어 보면은 이렇게 지름이죠. 그죠? 지름의 중점이 있지. 그리고 직각삼각형 모양이 되어 있을 때 빗변이죠. 그죠? 빗변에 중점이 있죠. 자, 이런 특징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외심은 고등학교에서도 도형 문제를 다룰 때 나옵니다. 자, 그때 주로 직각삼각형에서 다루고 있죠. 중학교에서는 예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이 두루두루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도형 부분을 다룰 때 거의 직각삼각형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 내용을 외심의 위치 내용을 알면은 나중에 좀 편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직각삼각형의 이 구성이 되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자, 중3 과정에서 이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있죠, 그죠? 그렇죠? 이제 부채꼴의 이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랍니다. 이 부채꼴의 중심각, 그리고 이때 이 선을 호라고 하죠. 호. 이 호의 중심각 이렇게 되죠. 자, 중심각이 180도일 경우, 180도일 경우 이 호에 대한 여기 이 각은 원주각이라 하죠. 이 각은 원주각이라 하죠. 원주 위에 있는 점이라 해서 원주 위에 있는 점에 연결된 이 각을 원주각이라 한단 말이야. 자, 원주각은 90도죠. 이렇게 180도, 90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은 반이라는 거, 2배 관계, 2분의 1 관계라는 거, 그 관계를 아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부채꼴이 90도가 되어 있다 하면은 중심각이, 원주각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45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 알고, 자, 그래서 이렇게 180도, 중심각이 180도가 될 때의 부채꼴에 대한 이렇게 원주각은 90도가 되어서 이런 직각상이 나타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심의 위치는 지름의 중점, 그리고 빗변의 중점이 있다는 거, 이 내용을 알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 외부에 있게 됩니다. 자, 외접원의 중심이 이렇게 외부에 있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역시 변의 수직 이등분선에 교점을 하니까 이 딱 여기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반지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둔각삼각형은 삼각형 외부에 있고, 직각삼각형은 빗변에 중점이 있고, 예각삼각형은 삼각형 내부에 있다. 자, 그런 내용들. 그렇죠. 그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삼각형의 내심을 공부하기로 하죠. 자, 삼각형의 내심도 외심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 삼각형 자체로 내심의 성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삼각형 내심의 이름을 우선 먼저 봅시다. 자, 이름은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야. 자, 꼭지에 있는 이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내심이라 하죠. 그리고 이 내심에서 각변에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은 모두 다 길이가 같습니다. 모두 다 길이가 같다는 이 성질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외심에서는 어떻습니까? 꼭지점에서 외심에 이르는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서 같다고 했죠. 자, 여기 언뜻 보기에는 같이 보이죠. 그죠? 같지 않습니다. 자, 내심의 성질은 여기 이 두 삼각형이 있죠.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 또 여기 있는 두 삼각형도 합동이고 여기 있는 두 삼각형도 합동이라는 것. 그 합동인 이 조건이 내심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외심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서 이 두 개가 이등변상이 된다 했죠. 그죠? 그런데 내심에서는 이 두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으로서 합동이 된다는 것.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합동 조건을 보면은 여기에서 수선을 그었다 했죠. 그죠? 수선을 그었으니까 R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공통이죠. 공통. H 이렇게 쓰죠. 그죠? 직각삼각형 합동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의 이등분, 이거는 이름이죠. 이름. 반드시 각의 이등분이 돼야 되니까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RHA 합동이 된다.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RHA 합동으로서 반드시 이렇게 합동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삼각형의 내심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원과 결부해서 살펴봅시다. 자, 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면은 외심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외접원이었죠. 그죠? 외접원 이렇게. 근데 내심은 삼각형의 내접원입니다. 내접원. 그래서 삼각형의 내심 하면은 내접원의
중심이라 이렇게 읽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꼭지점에서 이렇게 중심까지 껐는데 이것은 반지름이 길이가 아니죠. 그죠? 삼각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 그래서 이 길이는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내심에서 이렇게 각 변에 껐죠. 그죠? 이때 수직으로 껐는데 했죠. 그죠? 수선을 껐는데 했죠. 자, 수선을 껐는데 이때 원과 이 변이 접하는 부분입니다. 접하는 부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3학년에서 배울 내용인데, 자, 원과 원의 접선 사이 관계인데, 중심에서 이렇게 원과 선이 접하는 곳에 이렇게 선을 끄면 반드시 직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점에 원과 직선이 접하는 접점에 중심에서 끄면은 반드시 수직이 된다고. 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자, 그런 내용에 의해서 여기서 내심에서 접점에 끄면은 반드시 직각이 되죠. 그죠? 자, 이런 구조. 그래서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길이가 같은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기 박스에서 다시 정리를 해보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거. 자, 이게 이름이죠. 삼각형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리고 내심에서 세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아. 그리고 수선을 껐다. 수선으로서 같아. 내접원의 반지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RH의 합동. 그렇죠. 직각, 빗변, 정의.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 S는 2분의 1 되는데 이 내용이 또 내심에서는 중요한 사항이죠. 자, 보시면은 여기 빗변의 길이가 ABC로 다 주어져 있어. 그리고 여기 수선을 건 이것은 내접원의 반지름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R로 표현했어.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넓이를 한번 봅시다. 이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뭡니까? A죠. 높이는 수선이니까 R이죠. R. 그렇죠. 또 이거는 각각 2분의 1 B 곱하기 R이죠. 또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이죠. 이때 2분의 1과 R은 다 공통이지. 그죠? 2분의 1과 R은 공통이니까 잡아내고 나머지 A, B, C를 묶었죠. 자, 이렇게 공식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하고 각 변의 합 곱하기 높이 이렇게 반지름 이러면은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내용이고, 자, 여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자,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리고 수선을 껐다. 수선을 끈 것은 내접원의 반지름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삼각형은 합동인데 RH의 합동이다. 직각, 빗변, 각.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을 정리하고, 자, 이제 삼각형 내심의 성질을 공부해 봅시다. ABC가 주어져 있으면은 각의 이등분선을 했기 때문에 BB 이렇게 표현되고 AACC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전체 삼각이 내가 하면 180도니까 전부 다 2배씩 되죠.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대표 한 개씩을 빼면은 90도 되지. 자, 이 내용은 외심도 마찬가지죠. 그죠? 외심도 대표 3개를 합하면 90도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BIC 이 되죠. BIC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외심에서도 공부했듯이 외곽의 합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A에서 I까지 껐다가 I에서 연장선을 이렇게 꺼. 그렇죠? 연장선을 꺼니까 여기 있는 이 각은 이 삼각형의 외곽이 되고 이 각은 이 삼각형의 외곽이 되죠. 자, 외심과 똑같은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되어 있고 여기는 B 플러스 C가 되어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 각 전체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B 이래 되겠죠.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0도로 했잖아. 그래서 90도 하고 B는
각 A의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각 A 이렇게 되었는데, 자, 각 BIC는 90도 플러스 2분의 1 각 A 돼 있죠. 이게 모든 교과서에서 다 표현하는 공식이죠. 그죠? 자, 공식인데, 문제를 풀 때 이 공식보다는 바로 각을 보고, 바로 각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어떤 의미냐면은, 여봐. 이것은, BIC는 외곽의 합이라 했죠. 그죠? 자, 외곽의 합, 외곽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자,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개의 외곽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반반씩 쪼개져 있으니까 외곽이니까 여기는 한 개씩은 들고 오겠죠. 그래서 AC는 들고 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각자 들고 오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오잖아. 그래서 구할 때 여기 이거 두 개 합하고 이거 합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럼 A 플러스 C하고 이거 2B, A 플러스 C 2B 이렇게 하면은 이 BIC가 되잖아. 그지? 그렇죠. 외곽의 개념을 이용해서 풀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 내용 그대로죠. 자, 그대로인데 역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바로 BIC는 외곽이니까 이거 두 개 Y, Z하고 이거 갖고 오면 되겠다. 2X 플러스 Y 플러스 Z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90도에서 이거 반 2분의 1 각 A 하는 공식을 바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공식을 내었는데 이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은 연결이 되죠. 그죠? 자, 연결해서 풀 수 있고 외심은 어떻습니까? 외심은 A가 됐을 때 여기 2A가 되죠. 그죠? 자, 외심에서는 2A가 되었다는 거.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문제를 풀면서 계속 깊이 실리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심 외심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내심 외심이 한 삼각형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때 실수를 많이 하죠. 그죠? 자, 이때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내심 외심을 따로 분리해서 푸는 방법이 좋습니다. 좋은데 아주 숙달되면은 바로 그림에서 할 수 있겠죠. 그죠? 할 수 있는데 좀 더 손을 빨리 움직이고 반복 학습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얼마든지 두 개 그리고도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 사이가 요걸 구하라 했죠. OCI, 그죠? 저 OCI를 구하라 했는데, OCI는 빨간 거에서 파란 거 뺀 각이죠. 빨간 거는 외심과 연결되어 있고, 파란 거는 내심과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그림을 빨리 자그맣게 그려도 좋으니까 빨리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름 그대로 표현을 하니까, 110 같은 경우는 이거 외곽을 이용한 거니까, 두 개 더하고 이거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그죠? 2A 플러스 BC.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0도니까 90도 플러스 A 해서 110은 A는 20. 암산으로도 할 수 있죠. 그죠? 자, A는 20을 구했다. 자, 그럼 C는 각이 이등분선이니까 30도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B는 뭡니까? 90도에서 이 두 개의 합을 빼면 되죠. 그래서 40도 되잖아. 그 B는 40도 나왔어. 이 파란 게 40도야. 그렇죠? 자, 파란 게 40도고 여기 빨간 거는 이렇게 그렸을 때 요거죠. 요건데 여기에서 B가 40이니까 이 전체가 80도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이 80도 되는 걸 여기서 이렇게 잡아내고 그렇지? 그 60도는 미리 안 각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 40은 저절로 또 아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80이 정해짐으로 해서 40도 알게 됐지. 자, 그래서 여기 정의를 이용해서 역시 DDEE, FF 하면은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E잖아. 이 관계를 구할 수 있잖아. DF 하면 90도 되잖아. 그럼 D는 10이지. 그죠? D는 10이니까 E는 50이 되잖아. 그럼 바로 50이야. 그렇죠? 그래서 50 빼기 40 하니까 10이 나오죠. 자, OCI의 각은 1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 문제도 빠른 손놀림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130도 되니까 이게 눈에 언뜻 보여야 되죠. 130도는 90도 플러스 A죠. 90도 플러스 여기 A. 그래서 A는 40 나오죠. 자,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외곽을 이용해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여기 130도하고 여기 각이 62도니까 31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130도가 31도 아니까 이 C를 구할 수 있죠. C를. 그래서 C가 180, 161 빼니까 이 두 개, C가 19도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전부 다 대표 A, B, C 합해서 90도 되죠. 그럼 A, B, C, 그럼 A가 40이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A가 40이 나왔어.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여기 외심을 이용하면은 여기 A가 40 나옴으로 해서 여기가 80으로 정해지죠. 그죠? 그렇죠? 80으로 정해지는데 이 각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이 각이죠. 이 각, 빨간 거. 이 각을 구하는데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이등변 삼각형인데 지금 이제 이 각이 62도인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외곽을 이용하면은 이거. 외곽을 이용하면은 2A 관계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80을 구했으니까 이게 160이야. 160이기 때문에 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은 10도가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렇죠? 10도가 된다. 그럼 62도에서 10도를 빼니까 52도 되죠.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52도 되잖아. 그래서 52도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52도에서 40도를 빼니까 12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 각의 크기는 12도가 된다. 자, 이 문제도 내심과 외심이 결부되어 있죠. 자,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각은 내심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내심과 연결되어 있어. 내심과 연결되어 있고 이 각은 외심과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임의의 각을 구하기 위해서 외심을 이용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외심 그림을 먼저 그리면은 여기 이름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40이 주어졌지. 40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40 되지. 그래서 이 100도야. 그럼 여기 A 플러스 B가 나오죠. 반이죠, 반. 그래서 50이랑 A 플러스 B가 50이란 건 나오고, 그렇죠? 자, 이걸 이용하는데, 자, 여기 50도가 됐죠. 그죠? 50도가 됐는데, 내심에서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25로 분리되잖아. 자, 이렇게 외심을 위해서 구한 각을 이용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X를 구하라 했는데, 자, X는 역시 뭡니까? C 플러스 D에 50이죠. 그죠? C 플러스 D에 50 이렇게 바로 나오죠. 외곽을 이용하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C 플러스 D를 구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C 플러스 D는 각각 대표잖아. 그럼 이 대표까지 합치면은 90도 되는 거 맞죠? 그럼 C 플러스 D가 65도야. 그럼 C 플러스 D 65도 넣으니까 115도가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이 역시 외심, 내심 문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 되겠죠. 자, 여기 X 값을 구하라 했는데, 자, X 값을 구하라 했는데, 여기서 내심을 먼저 활용하느냐, 외심을 먼저 활용하느냐, 내심을 활용해 좋겠죠. 왜냐하면은, 이 48도가 주어져 있고 직각이 있으니까, 여기 각은 42도가 되죠. 자, 그래서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명확하게 각을 구분할 수 있죠. 그 외심 같은 경우는 48도 이외에는 없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내심을 먼저 활용하면은 이렇게 48도, 45도씩 구별되고 42도에게 21도씩 구별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각 전체는 45, 21하고 48 더하니까 114도가 돼. 그렇죠? 이 전체 각이 114도가 됐단 말이야. 그렇죠? 이 전체 각이 114도가 되었고, 자, 그러면 이 각의 의미, X각의 의미가 뭡니까? X각의 의미가 이렇죠.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이 지금 X잖아. 이 각이 X면은 이 각이 지금 114도죠. 그럼 이 각만 알면 어떻습니까?
외곽으로 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각 구하는 게 여기서 핵심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봅시다. 이렇게 외심과 연결된 그래프를 그려다 보니까 이게 이등변사각형 되죠. 근데 이거는 각이 42도로 확정되어 있잖아. 그럼 이것도 42도 될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이 3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114도하고 3도하고 합한 값이 x가 되는 외곽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17도가 된다는 거.